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일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의 11월 위기설이 바로 코앞으로 닥친 것입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재판부는 11일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내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재판부는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합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징역 3년 안팎이 구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정도 뒤에 내려질 위정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까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하는 등 혐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을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한 율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은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에게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재명으로 다음 대선을 치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후를 대비하는 민주당 내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정교사 혐의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달리 쟁점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사실은 1심이 마무리됐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재판 전 작전 그리고 그 작전에 맞장구를 쳤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맞장구 치면서 1심 선고가 지금 계속 늦어져 왔던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위정교사 혐의 재판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결심 공판을 하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김동연 부장판사가 지금 통상의 사건처럼 한 달 후에 1심을 선고하게 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인 11월 15일보다 빨라지게 됩니다. 이재명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를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 부담이 없겠지만 위정교사 혐의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와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한 혐의입니다. 두 재판 모두 1심 선고 형량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연과 한성진 두 판사 가운데 먼저 테이프를 끊는 사람에게 개딸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검찰이 구형할 형량이죠. 대체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정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너무 명확하게 소명되죠. 거기에다가 가중처벌 요건이 지금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연 부장판사가 선고 공판 날짜를 언제 잡을까 이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11월 15일 전후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려질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두 개의 재판 선고를 앞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그야말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민주당과 이재명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반헌법적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7일 밤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내 회의실을 빌려서 대관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주선이 필요한데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앞장섰고 강덕구 의원은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행위를 현역 국회의원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랬는가 하면 어제 토요일이죠. 주말 도심 시위에서 주동자들은 연막탄을 터뜨리는 등 의도적인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사회를 최대한 어지럽혀서 그야말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겠다는 것으로
이 또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의 실각을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거론되어 온 사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신삼김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직 도지사인 김동연은 진작부터 빌드업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김부겸 전 총리도 최근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오랜 측근에게 이제 준비해 봅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권의 빅뱅이 바야흐로 시작된 것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치 활동을 재개했죠. 그런데 측근들에게 활동을 주문한 것은 단순한 사무실 마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그동안 물밑으로 지금 쭉 조직들을 접촉해 왔는데 앞으로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총리의 한 최측근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김 전 총리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미 이재명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보여왔죠. 이재명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가게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김부겸은 시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남 영광곡성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영광에 내려가서 영광 군민들에게 연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했죠.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대표는 120만 원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서로 지금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부겸은 자기들 땅 팔아서 줄 거냐, 이렇게 hir난했습니다.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김부겸이 지난 26일 밤이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두 분이 개인 땅을 팔아서 한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김부겸 역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면서도 이재명의 제멋대로 공천 진행을 막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재명과 조국이 하는 행동들이 아마 양아치 정치 정도로 보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재명의 100만 원이나 또 100만 원 받고 덜을 외치면서 120만 원을 제시한 조국의 공약은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죠. 그리고 또 표를 위해서 주민들의 미래를 희생시키겠다는 속임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부겸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것인데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지역의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군단위 예산이라고 해봐야 5천억 남짓 정도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100만 원, 120만 원씩 다 선심을 쓰고 나면 이미 쭉 예정되어 왔던 각종 사업들은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김부겸은 또 내친 김에 이재명의 25만 원 민생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또 어디서 만들어내나, 사업을 줄이든지 혹은 소위 국가가 빚을 져야 되지 않나,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즉슨 다음 세대들한테 그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게 부모로서 우리 세대로서 참 이게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부겸은 일단 10월 말 미국 대선은 현지 날짜로 11월 5일입니다. 미국 대선 참관을 위해서 10월 말 미국으로 갔다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후인 11월 16일 또는 17일 정도 귀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신호탄으로 반 이재명 그룹을 결집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물론 김부겸의 현재 영향력으로 볼 때 반면 그룹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부겸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의 한 측근은 지금 거론되는 김동연, 김경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방안도 당연히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초일회, 박광원, 박용진, 송갑석, 양기대, 윤영찬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초일회는
초청 강연 연사 섭외를 위해서 김부겸 측과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김부겸은 특히 친노 친문의 적자로 꼽히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도 꽤 가까운 사이입니다. 김경수는 지금 영국을 거쳐 독일에 머물고 있는데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귀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등극했죠. 이재명. 평소라면 뭐 이런 움직임 눈도 깜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형선고 2개의 재판에서 중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건재한 상황에서는 김부겸 등의 활동 재개는 의미 있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실각하게 되면 아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1심 선고와 무관하게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금 최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몰아낼 쿠데타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중요한 것이죠. 민주당원들 역시 지금까지는 리스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법부에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유죄를 선고할 경우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죠. 시 없는 수박을 끝까지 안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년쯤이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고 이재명으로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때 물론 개딸들은 또 다른 이재명을 찾아 나서겠죠. 그렇지만 정청래나 김민석,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설쳐대는 친명계에서는 이재명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상을 겪게 될 것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